한국 고등교육자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어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10번째 시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학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호에 저희 그 서울 리뷰어 북스의 주제가 베스트셀러를 통해 세상 보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해당되는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골라봤고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저희 리뷰의 발견에서 다뤘던 책 중에 뭐 거의 가장 뭐 좀 유명하기도 하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읽어 보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목 정도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그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입시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이 책 이름을 아주 막 볼 수 있고 있을 만큼 이제 그 특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읽힌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그 서울 리뷰어 북스의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써주신 분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창근 교수님입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 벌써 이제 7월도 네. 말입니다. 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희 학교는 조금 특이하게 3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아직 학기 중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제 여름학기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들어가고 있어서 너무 8월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방학 중에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방학 중에 이제 밀린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 책과도 조금 연관이 있겠지만 제가 그 정부 용역으로 하고 있는 연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마침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책 리뷰 도서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런가요? 선택을 당해서 내려왔는데 예. 읽어보니 사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오래된 책을 리뷰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취지를 듣고 나니까 이게 지금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말씀하신 것처럼 읽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제가 마침 학교에서 개발정책학 주임 교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내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의식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리뷰를 해봐도 좋을 책일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어릴 적에 아마도 이제 이 책이 이렇게 번역되는 걸 생각하면 대학교나 뭐 이때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리뷰 쓰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셨던 거죠. 이 책이 그 원래 그 해외에서 처음 출간된 게 2000년이고 한국에 처음 번역돼 들어온 게 2007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2023년입니다. 첫 출간부터 생각을 하면은 20년이 넘었고 이제 번역을 생각해도 15년이 넘은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예전에 처음 보셨을 때와 이번에 또 새로 보셨을 때 아마 좀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날 여전히 이 책을 읽는 것 혹은 이 책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그 아까도 뭐 입시 얘기 말씀하셨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50만 권이 팔렸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회과학 서적에 50만 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이고요. 아마 처음 번역이 되었을 때 제가 읽어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원래는 전공이 공학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사회과학 경제학 쪽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역할을 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경제학을 이미 배우긴 했었지만 국제 개발이나 약간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일단 제가 서평 제목에도 그렇게 적었지만 흐름이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 너는 알았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거의 대화형에 가까운 형태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자연스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절로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봤을 때에도 그런 매력이라든가 호소력은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경제학 박사를 했고
또 경제연구소에도 있었고 이런 문제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책으로서는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것도 좋은데 말씀하셨다시피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예. 특히 중고등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어떤 꿈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여전히 좋은 것이지만 이것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맞을까? 약간 이런 관점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 제가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리뷰 제목이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함축적이면서 명확해요. 유려한 이야기, 날카로운 의식, 무딘 진단과 해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 두 개는 좀 긍정적인 면이에요.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려한 이야기 그리고 날카로운 의식이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유려한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한 명의 생각과 견해를 일방적으로 길게 전달한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는 걸 알았니?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거죠? 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독자가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만드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흐름이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의식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 빈곤 또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기부를 해달라든가 이런 광고를 되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저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이 도울까요? 약간 이 정도의 메시지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전달이 되고 있는 반면에 구조의 문제를 짚는다는 점. 그 다음에 국제개발 또는 이제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된 이슈 중에 하나가 원조 효과성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원조를 많이 해주면 그 나라들이 더 잘 살게 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효과성이라는 문제가 아직도 사실은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그 문제도 사실은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를 줬을 때 그것들을 이제 현지의 정치 구조가 부패했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짚어줌으로써 아 이것이 간단하지 않고 뭔가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다는 점에서 앞에 그 이제 좋은 흐름과 이 문제의식이 약간 좀 결합이 돼서 굉장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좀 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또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아까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제 어떤 원조 뭐 어떤 불평등 이런 게 사실은 상당 부분 경제학에서 다루는 영역들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장지글러라고 하는 이분은 보면 사회학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보면은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이제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좀 이렇게 이분 나름 이제 실무로 이렇게 다루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좀 구체적인 사례들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아주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걸로 좀 저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책의 논지가 또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잘 읽혀요. 굉장히 빠르게 잘 읽히는데 논지가 되게 명쾌하거든요. 이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것의 원인인지에 대해서도 되게 아주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명쾌함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찝찝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에 수동이 되는 건데 너무 좀 지나친 단순화, 이게 문제야,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좀 한 것 같아서 약간 이런 명쾌함과 그런 좀 단순화가 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저는 좀 느껴졌어요. 이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 마지막에 해당되는 무딘 진단과 해법으로 연결되는 건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사회 현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이거 칼로 잘라서 설명하면 굉장히 명쾌하게 보이고 또 쉽게 이해가 되죠. 하지만 이게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것과 또 실행을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고 또 실행을 위한 해법을 도출함에 있어서 그걸 잘라놓고 이 단면만 본다고 해서 되느냐, 약간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문제 의식이 어떤 국제적인 자본들의 단기적인 어떤 이해관계 아니면 이윤 극대화와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 지역의 국가의 어떤 실패가 맞물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까지는 이제 날카로운 의식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갑자기 좀 제가 느끼기에 독자로서 느끼기에는 좀 논리의 점프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죠. 갑자기 그 분석적인 시각을 들이대다가 그 찬반은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분석적인 관점을 들이대다가 약간은 당위에 호소하는 듯한 이것은 연대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단기적인 탐욕을 제어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의 호소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디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것이죠. 근데 저희 학교의 학생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개도국에서 옵니다. 개도국에서 오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 오면서 기대를 하는 것이 한국은 어떻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빈곤에서 탈출을 하고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전공은 경제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들을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케이스도 너무 일반화하지는 마라. 일반화하지는 말되 다만 우리가 성장해온 과정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느냐와 장지글러가 이제 제시하는 해법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례가 정답이고 절대적인 어떤 해답일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경제의 어떤 그 활력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 혜택을 보게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 발전의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뭐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온 것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국제 자본에 이제 편입이 돼서 각자 국가들이 그래도 자생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다 막혀버렸어. 약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무역을 통한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투자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다 부정하는 스탠스를 뒤쪽에 가서 갑자기 보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디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뭐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자의 이야기를 조금 단순화해서 말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이게 신자유주의.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의 목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자본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과정에서 또 국제기구는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교수님 보셨을 때 이런 진단이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현상의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 아니다라고 딱 한마디로 하기 어렵겠지만 이 진단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이제 이분이 거의 제일 끝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런 그 곡물 가격을 막 그 투기 자본화 시키는 시카고 곡물 거래소 같은 곳은 폐쇄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접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제학을 한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 그렇게 매사를 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이런 말을 좀 쉽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곡물거래소라는 약간 구체적인 예시에서도 이제 이 저자의 관점은 곡물은 모두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수급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약간 도덕적인 관념이 깔려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자체에 문제는 항상 있죠. 그걸로 인해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거나 시장의 통제가 있을 때 원활하게 그것이 이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아라든가 아니면 빈곤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메커니즘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를 그 메커니즘 자체로 확대해서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물론 그 문제는 저는 그 문제의식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도 기업들은 항상 단기적인 이득만을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50년대 원조 받던 시절에 그것만 이제 가지고서 장사를 하려는 요인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국가가 그것을 국가와 사회가 그것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장지글로가 똑같은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아니면 남아시아나 이제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산업의 수준을 올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역량을 올려나가느냐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일단 식량은 다 나눠주고 봐야 되고 또는 이제 식량은 어떤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관점이 해결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약간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기 뭐 아까 마지막에 제가 시카고 곡물과에서 패스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이면서도 이 책에서는 상당히 또 약간 뭐랄까요 조금 온순한 쪽에 속해요. 이분이 왜냐하면은 아프리카 국가들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의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보면은 본인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었던 네. 국가들의 얘기를 보면 대개는 뭐냐면 약간 거의 좀 시장이 아니고 네. 사회주의적인 접근을 통한 네. 그런 거를 말씀을 주로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과연 이게 현대 사회에서 혹은 현재 이런 관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실제로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문들을 이제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적어도. 예. 교수님께서 리뷰에서 그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할애하신 게 저자 논의의 좀 모순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이 부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자가 얘기하는 게 전반적인 개발의 관점에 봐서도 조금 이제 약간 이견이 있지만 내적인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제가 그 리뷰에도 적어놨지만 저자가 말하는 게 아프리카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많아.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직접 생산하도록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기 좀 좋을 수 있어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보다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과의 어떤 그 농산물 시장 거래를 끊고 자립의 길을 택하게 된다면은 농산물 가격은 높아지고 그게 이제 농부들에게 제값을 받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길게 봐서 생산성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도록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짧은 시계로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은 결국엔 도시 노동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이제 곡물을 사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과연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또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우리는 국제사회가 연대해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오는 원조의 한편으로 더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점에서 저자가 원래 비판하고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주체가 세계의 어떤 뭐 그런 곡물 시장이냐 아니면 어떤 그 국제기구나 이런 뭐 원조를 주는 주체들이냐 이것만 달라질 뿐 저는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결을 짓자면 저는 뭐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시장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당연히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되는 게 어떤 뭐 민주주의, 시장 이런 좀 개념적인 단어들을 쓰면서 사실은 그 아래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민주주의는 그냥 좋아, 시장은 좋아, 그러니까 너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 제가 무디다는 말을 이제 썼는데 그런 관점의 논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칠레의 아옌데 같은 케이스들도 나오지만 그런 국가의 개입은 적절히 디자인만 잘 된다면 전반의 그 사회 복지와 이제 후생을 높일 수도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정책과 기능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논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 바람 말씀하셨는데 바람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경제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사 쪽에서 이제 빈곤 문제를 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걸 혹시 뭐 또 교수님께서 지금 아까 뭐 이제 개도국 같은데 뭐 다양한 자문도 해주시고 연구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좀 현재 어떤 식의 접근들을 좀 하고 있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제학은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죠. 예. 근데 이제 긴 그 장기간의 시간에서는 공급 쪽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느냐는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투자해서 기계를 만들고 또 생산성을 높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뭐 산업혁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2차 산업혁명, 뭐 대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다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린다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펴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는 기술에 맞춰가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또 그에 걸맞는 이제 임금을 가져가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모든 걸 시장에 맡긴다고 해서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을 국가가 했을 때 경제 발전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현상들인 것 같고요. 경제사가 결국에는 경제 발전의 과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를 이제 투영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뭐 약간 정책 연구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다녀왔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베트남은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에 백스장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느냐. 예를 들면 이런 쉬운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가 이제 잘 선순환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제 그게 잘 작동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이 이제 꽤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옛날에 그 베트남의 사례와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가 산업 그 공단 또는 뭐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들을 뭐 마산, 울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과 뭐 노동자들의 역량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삶을 개선하고 또 생산성을 올린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과거와 현재를 좀 같이 보려는 그런 것들을 좀 저는 하고 있고 경제사의 연구자들은 이제 과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사실 저자도 네. 뭐 사회학자고 네. 저도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이 이렇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한국에서 그건 이제 주로 독자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 그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저기 PD님도 이제 이거를 예전에 읽어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리뷰에 그 관련해서 교육용으로 이 책을 사용할 때 빈곤이라는 주제를 가르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조금만 인용을 해보면은 이제 소위 그 악하고 강한 글로벌 기업 그리고 선하고 약한 아프리카 농민이라는 일종의 어떤 이분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다. 왜 우리는 약자들이 뭔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행동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면서 부유한 사람들의 합리성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들이대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가난과 기아를 개별적 당위의 차원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의문을 표시하리라 생각한다라고 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글을 좀 불분명하게 써서 그거 아니고요. 딱 약간 뭔가 좀 읽으면서 조금 이거 약간 뭔가 도발적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뭐 인근 학문으로 요새 또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과 다른 분들 뭐 굳이 좀 이렇게 차이를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일단 인센티브라는 거를 약간 좀 근간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관점이 있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떤 제약의 문제를 항상 좀 전제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면은 좋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항상 이제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은
저도 사실 일상생활과 학문 또는 이제 교육을 할 때 저는 상당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저는 어떤 바람직한 거, 이상적인 거 이런 거에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교육이나 이제 연구의 영역으로 오면은 이제 좀 다른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개개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하는 게 개개인들의 행동의 합이 꼭 그 이제 산술적인 합과 이제 일치하지가 않고 또 개개인들은 선한 의지에서 한다고 해서 그 종합적인 결과가 꼭 선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대 사회과학이 이제 밝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와 체계를 이제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떤 기회들로 이제 중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보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선한 의도와 우리가 좀 더 공동선을 향하는 그런 자세는 잃지 말아야겠지만 그것을 이제 빈곤이라는 문제를 따로 떼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산업 발전 뭐 이제 그런 뭐 투자 뭐 이런 것들과 사실 다 연계가 된 문제인데 빈곤을 떼어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제약을 가하는 이런 요소들은 잘못된 것이야. 따라서 이것들을 좀 이제 철폐를 하고 우리가 이것만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도와야 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물론 대중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좀 개선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빈곤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개도국 또는 이제 빈곤국의 문제를 다루는 게 당장 오늘 먹고 살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희망이 별로 없고 좀 더 이걸 탈출해야 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외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교육하는 게 쉽진 않지만 저도 사실은 매일 이제 느끼는 문제인데요. 그 구조적인 측면에 쉽진 않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좀 명쾌한 사이다 같은 어떤 얘기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쉽게 좌절해서도 안 되고 쉽게 실망해서도 안 되고 다만 개개인들을 좋다 나쁘다로 가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설사 좋은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약자가 꼭 좋은 의도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선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체계를 우리가 짜고 어떤 정책을 짜서 이 다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나라도 주변에도 보면 그거는 뭐 공무원들이 하실 문제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저희 한 명 한 명한테 다 주변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잘 이렇게 모여지고 우리가 정책을 보는 시각이 이제 잘 형성이 될 때 이제 정부도 비로소 견제를 받고 또 좀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빈곤에 빠진 많은 국가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사실 그런 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적인 반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상적일 수 있지만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쉬운 해법, 그러니까 진단까지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랬듯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측면에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를 조금 더 해서 그래서 제가 다른 책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굉장히 아주 명쾌했어요. 사실 원래 제가 이거 질문을 준비할 때는 뭔가 답을 듣고 뭔가 조금 삐딱한 다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반박을 해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연결해서 경계심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왜 저도 많이 보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소말리아 이렇게 해서 사랑의 빵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 노란색으로 된 빵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동전을 은행에다 갖다 주면 이제 은행 창고에 계신 분이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은 좀 더 잘 사는 우리도 예전엔 가난했지만 지금 어쩌면 좀 더 잘 사는 국민의 입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교수님의 입장에서 교수님의 일상에서 오늘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실천하시고 싶은 것 혹은 실천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다 넘어갔다 싶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 뭐 제가 이제 어떤 뭐 원조 만능론에 대한 회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책에 대한 회의 이런 걸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상에서 저는 또 다른 존재거든요. 저도 예. 그냥 이제 매달 약간 기부 이런 거 금을 내면서 아, 약간의 이제 그냥 만족감 같은 것도 조금 느끼고 있고, 물론 이제 광고는 조금 이제 약간 거북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뭐 저라고 해서 항상 뭐 큰 얘기만 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지금의 중요한 문제는 지금의 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저는 어쨌든 뭐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교수님도 항상 그런 이제 고민을 이제 하실 거잖아요. 아마 그런 자아 분리가 조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중인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중남미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굉장히 많은데 예.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좀 이제 강의하듯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서 듣는 얘기 하나하나들이 자기네 나라들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힌트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좀 그런 게 쉽지 않은 예.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 3년 정도 있었는데 3년 정도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 제가 추천 도서에 또 올렸던 것 같긴 한데, 그 노벨상 탔던 그 에서드 플로와 예, 앱지 예. 베너지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예. 이분들도 똑같은 어떤 그 유인 구조를 갖춘 사람들이고 인센티브를 가진 사람들이고, 단지 상황이 다르고 주어진 조건이 다르고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약간은 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지 그냥 아유 불쌍해 약간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고 어떤 그 제약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뭔가 바꿀 수 있는가를 한 번쯤 더 고민해 보는 게, 단지 이제 개도국 빈곤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빈곤층을 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유효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오고 저희 학교에 이제 오는 친구들에게도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발전 경험, 비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알게 모르게 약간은 한국이 이런 걸 했어, 너무 대단하지, 너희들도 이런 거 해봐, 이런 관점이 사실 아직까지는 약간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경제사 중에서도 미국 경제사가 원래 전공이고 예. 그래서 그런지 약간은 좀 비교적인 관점 아니면 좀 보편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 한국은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선택을 했던 거고, 근데 이런 문제에 부딪혔어. 근데 너네 나라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니네 나라는 어떤 상황이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좀 더 현실성 있는 답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좀 더 단순히 한국 좋아 아니면은 뭐 불쌍해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서로에 대한 이해, 사람과 체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조금 더 한 명 한 명이 더 많이 가질 때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문현답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늘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께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이 책 어떤 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이제 맨 뒤에 보면 추천 도서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이제 포어 이코노믹스하고 더불어서 이제 네. 폴 콜리어의 이제 빈곤의 경제학도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써놓으시기로는 네. 빈곤의 경제학 읽던지 네. 두 개 같이 봉합해서 읽던지 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교수님께도 교수님의 경로를 약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로를 이렇게 하는데 기여했던 네. 이 책이 또 이 그 맞습니다. 지글러 책이니까 이제 어떤 분들께 추천해주고 그렇기 싶으신지. 때문에 여전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러시고요. 다만 예, 같이 예. 읽어라. 같이 읽어라. 네, 같이 읽어라. 너무 이 주장에만 경도되지 말고 네. 이제 좀 균형을 잘 잡아라. 네. 예. 저자가 이렇게 쓴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음.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데, 요것보다 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읽었으면 좋겠고, 예. 다만 그 어떤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폴리어의 빈곤의 경제학이나 예. 아니면은 이제 뭐 푸어 이코노믹스나 이 책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써보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능력이 좀 더 이렇게 축적이 되면 예. 그때 이제 좀 잘 읽히는 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꽤 최근 뭐 한 10년, 15년, 20년간 이제 국제 원조를 굉장히 많이 늘려오고 있고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만 원조를 늘려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조금 이제 책임감이 있고 좀 더 이제 목소리가 있는 국가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채우고 그 문제를 고민할 분들이 아직은 그 역사가 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뭐 개발이나 이런 쪽에 선신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제 균형적인 시각,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고들을 가지고 이런 업무들에 뛰어들면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도 하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좋은 또 많은 학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이창원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